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정말 어제 간 떨리는 무빙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반등세로 이게 개미를 털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무빙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 더 재밌던 건 실질적으로는 이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얘는 미쳤나요 혹시 가스는? 뭐지? 10배가 뭐야? 12배, 13배 뭐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미쳤는데요 보니까? 네, 네오를 넘어선 게 전 너무 웃겨요. 네오의 약간 알이 가스 같은 건데 아니 근데 이게 부모를 이겨버렸어. 그래서 좀 신기하다. 뭐 그렇지만 불장은 뭐든지 다 허용되는 것이 불장이니까 일단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일단 좀 긍정적이었던 건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더리움도 잘 가서 다행이고, 제가 공개 브리핑방에도 이렇게 계속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멤버십에만 언급드린 것도 아니었고 영상에서만 언급드린 것도 아니었고, 노파심에 제가 영상도 영상이지만 따로 여기 멤버십에 보면, 이거 멤버십 아니고 공개 브리핑방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레이스케일도 자꾸 태그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어제 11월 9일이었는데 이때 제가 오후 8시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가스용이 됐든,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전송 수수료용에 그 이더리움 목적이 됐든, 아니면 시세 차익의 투자의 목적이 됐든, 불장 때 알트장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더리움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자마자 좀 우연찮게 블랙록이 비트코인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을 위해서 펀드 이름을 등록하고 나스닥과 협의를 공식화했다. 나스닥도 기민하게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서류를 냈다. 미쳤죠? 와, 이것 때문에 엄청 뺐구나.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그 가스처럼 진짜 시원하게 올려줘요. 시원하게 올려준다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에다가 그 썸네일에도 중국과 미국을 그 두 개를 놔둔 이유도, 이번 상승장은 뭔가 그 짬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의 장도 아니고 중국만의 장도 아니고 서로 경쟁이 붙으면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결국 승자는 뭔가 미국이 될 것처럼 가고 있긴 하죠. 정말 진짜 포괄적으로 싹 다 판을 짜면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국도 저력이 있다는 거를 가스를 통해서 봤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경쟁이 돼서 붙고 가면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걸 빼버려요. 그러니까 뭘 빼버리냐면, 그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큰 형태의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형태의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렴의 바닥에 올 때마다 알트장이 왔었다라는 것도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됐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떨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것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지금 이 ETF로 인해서 이렇게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올라가는 동안에서는 이더가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더의 상승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리고 시작한다는 게 진짜 열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미국 애들 특징인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은 보니까 처음에 엄청 유망하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켰던 것들을 이렇게 밑으로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재료를 터트리든 횡보를 시키든 해서 매집이 끝나면 그냥 자리 안 주고 올려버리는 그런 식의 전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의 장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버게이트 때도 그랬었고, 실리콘밸리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블랙록이 처음에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항상 중요할 때마다 나왔던 이제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가격을 빼놓고 중요할 때 나왔던 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미국 애들 악질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어쨌든 악질이지만 미국 애들이 그래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률을 많이 주긴 해요. 좀 정직하게 쭉 올려주는 게 중국, 시원하게. 근데 미국은 정말 악질이지만 내가 좀 그 긍정적으로 보고 길게 보려고 노력하면 나에게 어쨌든 수익을 주는, 그게 이제 미국. 왜? 개미를 잘 털면서 가기 때문에 가벼운 상태로 올리기 편하게 만들거든요. 그 시체를 없애버려요. 희망을 안 주게끔 고문한 다음에 희망을 없애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 버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미국의 특징. 그럼 어쨌든 이게 공존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장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이 있는 쪽으로 봐주는 게 좋다. 왜? 이들이 정말 어쨌든 ETF라는 걸 신청을 해서 본인들의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이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커지면 여러분들의 다른 코인들도 전반적인 시총이 올라가겠죠. 물론 뭐 진짜 개잡 코인은 이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안 그래도 선을 그었는데요. 얘가 상승장에 만약에 이 상단 부근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8배에서 9배 정도가 상승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빔을 기점으로 해서 시총이 얼마나 올랐나라는 걸 봤을 때는 한 26배에서 27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 100배를 가고 뭐 몇십 배 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오른다고 해도 알트들은 저평가된 게 많기 때문에, 그쵸? 이 시총에 차지하는 지분은 비트코인이 클 겁니다. 그러나 알트코인은 저평가된 게 많고 2020년에 가격까지 간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많이 득을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 보시면 2020년대 가격이 1,400원이지만 이 가스도 내려간 게 지금 2,400원,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더 좋은 시점에서의 투자를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번 상승장은 정말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제가 뭐 장투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멤버십을 스윙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스윙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는 거를 잘 못해요. 특히 코인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뭐 멤버십의 경우는 스윙을 많이 제공을 하겠지만, 뭐 진입가가 어디고 목표가가 했을 때 내가 진입을 하면 뭐 한 5일 정도 이내로, 뭐 빠르면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딱 타겟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딱 보고, 장투는 정말 길게 가야 되잖아요. 몇 개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봐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제가 영상을 남겨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그 영상을 봤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사지 마시고요. 제 걸 보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괜찮다 하면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영상 올렸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요즘 좀 잘 맞추던데 해서 이번에도 맞추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절대 좋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마인드고요. 잃게 되면 그때 되면 뭐 제 탓할 겁니까? 제가 뭐 선동을 했는데 뭐 하는데 이럴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손가락과 머리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차 검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말을 세게 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돈 날리고 그러니까 세게 하는 말을 듣고 올바르게 가는 게 낫지, 그냥 어쨌든 뭐 좋게 해가지고 했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제 돈 잃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마인드 가져야 되고, 장투를 해도 좋은데 장투를 할 때는 종목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교차 검증까지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후보군을 추려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 앞으로 찍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잘 시청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야 되겠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지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최고가를
알고 최고가에서 팔면 정말 무적인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정말 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최고점을 구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맞았는데 다음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았기 때문에 참고해볼 만한 지표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PI 사이클인데요, 요게 이 주황색 선이 초록색 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면 그때가 보통 고점이 되더라고요. 사이클 고점이. 이게 이제 2014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21년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이 기울기가 가격이 오름으로써 계속 올라요. 근데 사실 어쨌든 주황색이 보면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렇다는 건 이 초록색보다 그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보다는 중기 이동평균선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얘도 기울기를 위쪽으로 틀었고 얘도 위로 틀었는데 얘가 기울기가 점점 더 이렇게 가파르게 되려면 최근의 무빙이 더 가격이 오르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가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 선이 어쨌든 올라갈 거고 주황색 선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건데, 언젠가 그 시점이 됐는데 만날 때가 되려면 이놈이 결국 이 초록색 선보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되시죠? 기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얘가 이 상태로 쭉 이어보면요, 이렇게 이어보면 한 10만 달러 부근에서 얘가 이렇게 가면서 뭔가 만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10만 달러보다 비트가 위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이거. 항상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을 맞을 때도 여기였어요. 여기. 그쵸? 그래서 이 부근을 한번 처음으로 닿을 때 뭔가 조정이 오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 닿았을 때에서 처음 닿을 때 한번 조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니 불장이라는 키워드에 대입을 해서 뭐 48,000에서 52 이거를 보던지, 아니면 뭐 4만 달러를 보던지, 아니면은 뭐 6만을 보던지,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변화되는 변동성에 있어서 이 이동평균선과 닿았을 때, 그죠? 닿았을 때 얘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지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교차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51,6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정말 빠르게 오른다 했을 때 얘가 조금 더 올라간다 치면은 뭐 한 52,000 정도나 뭐 54,000 뭐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천천히 오르면서 이 녹색 선이 위로 오를 시간을 주면 그러면 뭐 6만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시는 게 좋고, 이 공식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350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기 편하게 번역을 하면, 네, 공식이 뭐 111일 이동평균과 새로 생성된 351 이동평균의 배수인 350 곱하기 2를 사용한다. 이 가격에 곱하기 2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상승을 해서 이걸 교차할 때 비트코인 가격 정점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은 단기간에 여기에 처음 닿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황색 선이 초록색 선을 교차할 때,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날 때, 딱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교차를 한다고 해서 바로 꺾이냐,
가격이 꺾이냐 했을 때는 실제로도 가격이 꺾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꺾일 때는 언제냐면 얘가 교차를 갔다가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날 때가 있어요. 요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락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뭔가 생각보다 갈 길이 먼 거 같으면서도 가까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랑 가격대가 좁아서 아마 이때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정말 가파르게 오르면 뭐 이렇게도 간다라는 건데, 그거는 일단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초록색 선을 가격이 먼저 닿고 떨어지면서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뭐 2016년처럼 좀 아쉬운 2025년에 상승장이 열릴 텐데, 저는 진짜 2024년 상승장을 진짜 제일 베스트로 보는데, 그러려면 얘가 좀 더 위로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요즘에 갈색 고래가 아주 멋있어요. 보라색이랑 이런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갈색 고래는 4분기 상승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1년 데이터 기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색 고래가 우리의 뒤통수만 치지 않는다면 힘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데이터라서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68.8%. 그러니까 이게 장기 홀더라는 거예요, 나름. 그죠? 나름 장기 홀더라는 뜻이고, 그리고 장기 홀더의 비율이 매 사이클마다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기록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시면 퍼센트가 29, 41, 57, 68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늘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만큼 홀딩을 많이 하면 그 매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점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투자자의 지표인데 증가와 홀딩 심리를 견고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단기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단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팔지 않아가지고 장기로 전환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들이 결국 뭐냐? 매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계속 이거 뭔가 장이 상승장 같아, 홀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고,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지럽습니다. 네, 업비트 24시간 가스 거래량이 리플과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추월했다. 이거는 광기예요. 네, 가스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때다 라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더 가면 한번 굳이 한번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뭘로 하냐 했을 때, 이건 이제 피보나치로 보통 좀 봐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2.618 구간이 있죠. 여기가 이제 한 46,000 이렇게 있는데 이 구간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로그를 껐을 때 이미 넘어버려서 좀 저는 매도를 사실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가면 5만원 정도일 것 같거든요. 네, 많이 가면. 근데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고점부터 저점까지를 피보나치로 땡겨보면 여기가 이제 뭐 로그로 쓰면 이렇게 나오지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41,000에서 47,00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야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37,000이면, 그리고 거래대금 이렇게 몰렸으면 여러분들 분할 매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오가 그동안 빛을 못 본 게 다시 가고 있죠. 차라리 네오를 매수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얘가 이제 오히려 빛을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오는 오히려 괜찮다. 그러나 가스는 아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네오를 들고 있는데 가스가 만약에 죽어요. 그러면 네오도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잘 봐야 돼. 이거는 네오는 그 어쩔 수 없어.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 좋습니다. 뭐 이더, 레이어 2 계열 폴리곤, 아비트럼, 그 다음에 옵티미즘, 그리고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엑시 뭐 이런 애들 여전히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엑시 말고도 많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이 있지만 이걸 설명한 이유는 일단 그 업비트에 있는 것들 위주이기도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바이낸스를 추월했어요. 세계 최대 거래소의 거래량보다 CME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더 높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관들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포지션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진입을 했다라는 게 많다라는 건데, 가격이 오르는데 포지션을 늘린다는 건 뭐겠어요? 롱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이낸스보다 높대요. 그게 뭔 말이냐, 기관들이 지금 미친듯이 포모가 오고 있다, 지금 미친듯한 상승을 보고 있고, 그들이 봤을 때 이 ETF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TF가 승인이 나면 엄청난 빔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ETF가 뭐 1월이나 뭐 한 2월쯤에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죠. 그러면 빅 이벤트가 거의 2개 정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리플이 상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코인베이스도 갑자기 된 거라서.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연달아서 이벤트가 터진다면 정말 진짜 부처빔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끝나면. 다 끝나고 피날레 빔을 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알트장을 한 2달 정도 즐기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즐긴 다음에 또 부처빔 같은 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오히려 겁낼 때가 아니고요, 내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현금을 원래 50%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때는 정말 내가 뭐 보수적으로, 아니 정말 보수적인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30에서 35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에서 35%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누가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의 기존의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의 저의 이 포지션 얘기는 그 중에서 뭐 40에서 50은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 30에서 35는 얘기를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치껏 잘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에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를 언급했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대단한 거다. 제가 그래서 자꾸 그레이스케일 봐야 된다, 저 그레이스케일 언급 안 한 지 좀 됐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대단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을 자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얘가 알트코인에 대한 ETF까지 미리 지금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 겁니다. 조만간에.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조회수 생각해보면은 내일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주말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보고 영상 여유가 될 때 찍도록 할게요. 어쨌든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전에 몇 번 설명해서,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먼저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ETF, 알트코인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내가 그냥 몰라, 뭐 장도 좋은데 그냥 뭐 좀 이따가 그냥 영상 올려주면은 그때 좀 보지 이러면서 그냥 발 막 긁으면서, 여러분들 배 긁으면서 많이 그러고 있다, 뭐 내일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꼭 제가 조만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자, 블랙록이 내년 1월 전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을 ETF 승인할 거다라는 걸 확신한다. 미쳤습니다. 이렇게 빨리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도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마지노선이 3월달쯤에 있으니까 뭐 한 2월이나 1월쯤에 캐시우드랑 맞춰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너무 이게 그 내부자들이 결과를 아는 것 마냥 너무 급하게 요즘 매수세가 있는 게 많아서 CME도 그렇고요. 뭔가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게 좋은 건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가봅시다. 비트코인 화이팅. 이것도 정말 유의미한 거.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USDT의 유통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발행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신고점을 찍었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USDC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체를 했다. 어디로? 코인베이스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로 이체를 했다는 건 다시 이게 리바운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결국 기관의 수요라는 거예요. 현물을 살려고 하는 수요. 뭐 이게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알트코인을 미리 사든 이거로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밤에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리거나 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려드리거나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버셨으니까 일정 부분 꼭 출금하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휴식도 하시고 좀 즐겁게 리프레시를 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뭐 제 영상 올라오면 알림 설정 해둘 거 아닙니까? 알림 설정 해두면은 뭐 내가 언제 뭘 하고 있든 잠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시간을 내서 영상을 보면 되니까 그거는 해주세요. 쉬는 건 괜찮은데 쉬는 거 저거 적극 응원합니다. 권장하고. 근데 영상 뜨면 뭐다? 봐줘야 된다.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짧은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브리핑방에 쓸 말이 많아서 예전에는 정말 그 맨날 시황이 똑같으니까 쓸 게 없었는데 요즘은 시장 변동이 빠르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올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뭐 멤버십 이런 거 하라는 건 아니고 영상 설명란에 공개 브리핑방 주소가 있어요. 이거는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셔도 뭐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거 들어오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의 경우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담는 내용이 매우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거를 좀 딥하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좀 정확한 진입 타점이나 아니면 매도를 어떻게 하는 거나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뭔가 좀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도움을 받으시면 어떤 코인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멤버십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그 빔에 마스크 하나는 손절 났지만 나머지는 보면 뭐 엑시도 갔고 하이파이, 아발란체, 뭐 SV 그 다음에 체인링크, 스택스, 1인치, 폴리곤, 뭐 수위 이런 것들 다 잘 먹었거든요. 그로스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으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방도 있습니다. 선물은 멤버십과는 별도인데요.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그 초청산이 많이 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현물은 옆에서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멘탈이 나갑니다. 같이 선물도 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진입가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롱이 손절이 나고 몇 개 났지만 큰 관점에서는 보면 다 먹었어요. 이전에 이제 방을 옮겼는데 이전에 계속 쓰고 있던 방에서도 11월 초에까지 쓰던 여기서도 보면 타점도 다 대부분 맞았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좀 되고 싶다, 만약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선물방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